미자 씨, 당신이 계속 방해하니까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인숙의 입에서 나온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미자는 전율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여인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 인숙의 얼굴에는 냉혹한 범죄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냥 좀 자게 한 다음에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빼는 것뿐이죠. 비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인숙의 모습에서 40년 전 순수했던 첫사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작은 칼이 미자를 향해 겨누어지는 순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두 여인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시골 경로당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왔습니다. 정마는 새로 선출된 회장 배지를 가슴에 달고 뿌듯한 표정으로 회원들을 바라봤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단정한 차림새는 오랜 교직 생활의 흔적이었죠. 여러분, 앞으로 저 정만이가 이 경로당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만의 인사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미자 여사는 유독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녀의 시선에는 단순한 축하 이상의 따뜻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정만보다 3살 어린 68세였지만 혼자 사는 처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나버린 후 미자에게 경로당은 유일한 안식처였죠. 그리고 5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된 정만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엔 제가 특별히 갈비찜을 해드릴까요? 미자가 살며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갈비찜은 정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미자를 향한 그녀의 배려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었죠. 누구나 두 사람이 조만간 재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만은 미자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내 순자를 폐암으로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미자는 항상 곁에서 위로해 주었거든요.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장례식 준비할 때도 쓸쓸한 제사상을 차릴 때도 늘 곁에 있었죠. 미자 씨, 늘 고마워요. 오늘은 정만이 대답하려던 순간 경로당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문 앞에 서 있는 건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만의 찻잔이 덜컥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지며 소리를 냈지만 정만은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유령을 본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온 파마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모습이 도시 여인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 얼굴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만에게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정만 씨.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만의 기억 속에서 즉시 되살아났죠. 청춘 시절 함께 부르던 노래, 속삭이던 사랑 고백,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인숙이 정만의 입에서 간신히 나온 그 이름은 경로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회원들은 정만의 극적인 반응을 보며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미자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만이 그 이름을 부를 때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절대 받아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40년을 간직해온 사랑의 떨림이었습니다. 미자의 가슴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검은 구름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그날 인숙이 잠깐만 기다려줘라고 말하며 사라진 후 단 한 번도 소식이 없었거든요. 정만은 3년을 기다렸고 5년을 기다렸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인숙이 맞아? 정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만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대가 된 남자가 경로당에서 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죠. 회원들은 이 극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정만이가 왜 저렇게 놀라지? 혹시 옛날 애인인가? 하는 속삭임이 경로당을 가득 채웠죠. 미자는 정만의 반응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바라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거든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자는 즉시 깨달았죠. 자신은 처음부터 대체품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들 놀라셨을 텐데. 저는 인숙입니다. 40년 전 이 마을에 살았었어요. 인숙이 회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손뼉을 쳤어요. 아, 정만이 첫사랑. 그 예쁜 처자가 너였구나. 김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경로당이 술렁였죠. 젊은 시절 정만과 인숙의 로맨스는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박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만에 나타난 거야?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궁금하네. 그 말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살았어요. 이제 혼자예요. 그 간단한 대답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죠. 미자는 혼자라는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혼자라니. 남편은? 미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인숙은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어요. 돌아가셨어요. 1년 전에요. 하지만 미자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숙의 표정에서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거든요. 정만은 인숙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다시 타오르는 사랑의 감정까지 40년 동안 마음 깊이 묻어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죠. 인수가 그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정만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5년 동안 쌓아온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죠. 인숙은 정만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고백에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을 건너온 사랑 고백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미자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실례지만 인숙 씨, 정확히 언제까지 이 마을에 머물 계획이세요? 그 질문에는 도전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인숙과 미자의 눈이 마주쳤고 두 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만이 인숙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미자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만이 예전에 무심코 떨어뜨린 볼펜,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미자가 직접 쓴 전하지 못한 편지들이 들어 있었죠. 바보 같은 나.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정만의 곁에서 조용히 사랑을 키워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의미 없어진 것 같았어요. 한편 인숙은 민박집에서 40년 전의 기억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정만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 말이죠. 다음 날 경로당에는 평소보다 일찍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어제의 충격적인 재회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했거든요. 정만은 일찍 나와서 인숙을 기다리고 있었고 미자는 구석에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인숙이 나타나자 정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인숙아, 잘 잤어? 그 친근한 말투에 미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만이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제 민박집 주인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정만 씨가 정말 훌륭한 분이 되었다면서요? 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인숙 씨, 그런데 미국에서 정확히 뭐라고 사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박 할머니의 질문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남편은 작년에 심장마비로, 그리고 저는 간병인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 대답을 들은 미자는 이상함을 느꼈죠. 인숙의 손에는 고급 반지가 있었고 옷차림도 간병인 치고는 너무 고급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자녀분들은 왜 한국에 안 오셨어요? 미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인숙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들은 사정이 복잡해서요.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인숙의 대답이 점점 모호해지자 회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만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숙이가 힘들어 하잖아요. 과거 일은 그만 물어보시죠. 정만의 보호에 인숙은 고마워했지만 미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경로당 회원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습니다. 인숙이 매일같이 경로당을 찾아오면서 정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아 과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죠. 정만 씨 참 좋겠네요. 도시에서 온 멋진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말이에요. 박 할머니가 은근히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회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미자는 전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미자는 정만을 바라보는 인숙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사랑의 감정이 아직 살아있었죠. 미자 자신도 정만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눈빛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절대 속일 수 없었죠. 하지만 며칠 관찰하던 미자는 인숙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찍기를 극도로 꺼린다는 거였어요. 경로당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려 하면 항상 뒤로 숨거나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댔죠. 인숙 씨, 사진 한 장 찍어요. 김할머니가 제안했을 때 인숙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두 번째로 이상한 건 TV나 신문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거였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자리를 피하거나 신문을 보는 사람 옆에는 아예 앉지 않았어요. 특히 경찰차나 파출소만 지나가도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미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숙 씨, 괜찮으세요? 경찰차만 지나가면 깜짝 놀라시는데. 미자가 직접 물어봤을 때 인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소리가 커서 놀랐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인숙이 가방을 떨어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경로당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쏟아진 거였어요. 미자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여권이 2개나 나온 거였어요. 하나는 이수잔, 다른 하나는 진이 박이었습니다. 사진은 똑같이 인숙이었지만 이름이 달랐죠. 미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인숙 씨, 이게 뭐예요? 인숙은 급하게 여권들을 집어들며 당황했습니다. 아, 이건 예전에 이름을 바꾼 적이 있어서요. 미국에서는 영어 이름을 쓰거든요. 하지만 그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왜 여권이 2개나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인숙의 모든 행동이 수상했어요. 사진 찍기 거부, 뉴스 보기 거부, 경찰에 대한 과민 반응, 그리고 가짜 신분증처럼 보이는 여권들까지. 혹시 인숙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닐까? 미자는 끔찍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그저 의심만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미자는 인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 여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만약 인숙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정만을 보호해야 했거든요. 미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숙의 이상한 행동들과 여러 개의 여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5시가 되자 미자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인숙이 머물고 있는 민박집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거지? 미자는 궁금해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민박집 근처까지 가서 살펴보니 인숙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몸짓으로 보아 뭔가 급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미자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인숙의 표정을 보니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었거든요. 정만 앞에서 보여주던 그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경로당에 나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정만이 들어왔어요. 요즘 인숙 때문에 표정이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미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만이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정만 씨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인숙이를 다시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설레다니. 정만의 말에 미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만약 인숙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정만이 큰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인숙이 경로당에 나타났을 때 미자는 더욱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인숙은 언제나처럼 정만 옆에 앉았지만 뭔가 신경이 쓰이는 듯 했어요. 인숙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인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하지만 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숙이 새벽까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걸 말이에요. 미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봤습니다. 혹시 미국에 있는 가족분과 연락하셨나요? 시차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아들과 잠깐 통화했어요. 하지만 그 대답은 확신에 차지 않았어요. 미자는 더 파고들어 봤습니다. 아드님이 걱정하시겠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한국에 오셨으니까요. 미자의 말에 인숙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네, 그렇죠. 점심시간이 되자 인숙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민박집에서 점심을 먹을게요. 하지만 미자는 인숙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박집이 아니라 마을 공중전화 부스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미자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인숙은 공중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왜 공중전화를 쓰는 걸까요? 게다가 통화하는 모습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었어요. 미자는 확신했습니다. 인숙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 개의 신분증 그리고 수상한 전화 통화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미자는 민박집 주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인숙 씨가 어떤 분인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민박집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 말은 많이 안 하시는데 가끔 밤늦게 전화하시더라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미자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 때였어요. 미자는 민박집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수상했지만 밤늦게 전화한다는 것은 분명 미국과 통화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차를 계산하면 미국은 낮 시간이니까요. 할머니, 혹시 인숙 씨가 전화할 때 어떤 분위기였어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박집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다급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죠. 미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숙의 모든 행동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개의 신분증, 사진 찍기 거부, 뉴스와 경찰에 대한 과민 반응, 그리고 수상한 전화 통화까지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경로당에 나가서 인숙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더 직접적으로 시험해 볼 계획이었거든요. 정만이 먼저 도착했고 곧이어 인숙도 나타났어요. 인숙 씨, 어제 밤늦게까지 전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미자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민박집 할머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밤늦게 전화 소리가 들렸다면서요. 미자의 말에 인숙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아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미자는 함정을 파놨습니다. 아드님이 로스앤젤레스에 계시죠? 그럼 한국 시간으로 밤에 전화하면 아드님은 아침이겠네요. 회사 가기 전에 전화하신 건가요? 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차 계산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 그게 출장 중이어서 시간이 좀 다를 수도. 미자는 인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때 정만이 끼어들었어요. 미자 씨,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인숙이가 불편해하잖아요. 정만 씨, 저는 그냥. 미자가 말하려던 순간 인숙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인숙이 화장실로 간 사이 미자는 정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만 씨, 인숙 씨에 대해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여권도 여러 개고. 미자 씨, 정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인숙이를 의심하세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소중한 사람인데. 미자는 답답했습니다. 정만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인숙이 돌아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인숙 씨, 괜찮으세요? 정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인숙이 서둘러 경로당을 나가자 미자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화장실에서 또 전화를 받은 것 같았어요. 미자는 핑계를 대고 인숙을 따라 나섰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인숙은 민박집으로 가지 않고 마을 뒷길로 향하고 있었어요. 미자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인숙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인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누군가 의심하고 있어. 그리고 잠시 후 아니야. 아직 괜찮아.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야. 미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획이라니? 시간을 번다니? 분명 인숙이 정만을 상대로 무슨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였어요. 돈은 문제 없어. 그 남자가 완전히 넘어갔거든. 인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만을 이용하려는 게 분명했어요. 전화를 끄는 인숙이 돌아서려는 순간 미자는 급히 숨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인숙이 지나간 후 미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로당으로 돌아왔어요. 정만은 여전히 인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인숙이 어디 갔는지 보셨어요? 미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민박집으로 간 것 같던데요. 이제 미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인숙이 정만을 속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정만을 설득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미자는 인숙의 전화 내용을 들은 후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만에게 말해야 하지만 믿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미자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경로당에 나왔습니다. 인숙이 오기 전에 정만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정만이 들어오자 미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만 씨, 제가 어제 우연히 들은 게 있는데요. 미자가 말하려던 순간 인숙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듯 했죠. 정만 씨,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드라이브라도 할까요? 인숙이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정만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미자는 불안했습니다. 어제 전화 내용을 생각하면 인숙이 오늘 뭔가 실행에 옮길 것 같았거든요. 정만 씨,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미자가 끼어들려 했지만 인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자 씨,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만 씨와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40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까 추억도 나누고 싶고요. 인숙의 말에 정만도 동의했습니다. 미자 씨, 다음에는 함께 가요. 오늘은 인숙이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정만의 말에 미자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섰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미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인숙의 방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민박집 할머니에게 청소를 도와준다며 접근했어요. 할머니,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까요? 미자의 제안에 할머니는 고마워했어요. 그래요. 인숙 씨 방도 좀 정리해 주세요. 오늘 외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인숙의 방에 들어간 미자는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서랍을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여러 개의 핸드폰과 충전기,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미자가 알아볼 수 있는 단어들이 다행히 있었어요. 인슈런스, 머니 트랜스퍼, 뱅크 어카운트 등 보험과 돈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정만의 사진이 여러 장 있다는 거였어요. 정만이 모르는 사이에 찍은 것 같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경로당에서 산책하는 모습까지 마치 감시하듯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뭐지?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뒤져봤습니다. 그 중에는 정만의 집 열쇠를 복사하는 듯한 사진도 있었어요. 인숙이 정만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는 뜻이었죠. 그때 서류 사이에서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적힌 글이었는데 정만 마이너스 퇴직금 2억, 예금 5천만, 집값 3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만의 재산을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인숙이 정말로 정만의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도 분명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어요. 더 뒤져보니 약병들도 나왔습니다. 라벨을 보니 수면제와 진정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약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급히 모든 걸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고 방을 나왔어요. 혹시 인숙이 돌아온 건 아닌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행히 다른 손님이었지만 미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어요.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정만을 설득해야 했지만 과연 믿어줄까요? 저녁이 되어도 정만과 인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인숙이 오늘 정말로 뭔가 실행에 옮긴 건 아닐까요? 정만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닐까요? 미자는 정만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핸드폰으로 연락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지? 미자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때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만과 인숙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자동차가 정만의 집 앞에 멈추자 미자는 급히 담벼락 뒤로 숨었습니다. 정만과 인숙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정만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어요. 비틀거리며 인숙의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만 씨, 괜찮으세요?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인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그 목소리에서 연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괜찮아. 그런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 정만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만은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목소리가 이상하게 흐릿했습니다. 인숙이 정만을 집 안으로 부축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자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까 본 수면제와 진정제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인숙이 정만에게 약을 탄 건 아닐까요? 미자는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돌며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숙이 정만을 소파에 앉혀놓고 물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컵에 뭔가를 더 넣는 것 같았습니다. 정만 씨, 이거 드시고 좀 쉬세요. 머리가 맑아질 거예요. 인숙이 다정하게 말하며 물컵을 건넸습니다. 미자는 급하게 창문을 두드렸어요. 정만이 그 물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누구지? 인숙이 깜짝 놀라며 창문 쪽을 봤습니다. 미자는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만 씨, 괜찮으세요? 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자 씨, 왜 여기 계세요?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평소의 따뜻한 어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만 씨가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되어 왔어요. 미자가 대답하자 인숙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정만 씨가 드라이브 중에 좀 피곤해 하셔서요. 하지만 미자는 정만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만 씨, 저예요. 미자예요. 미자가 소리쳤지만 정만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미자 씨, 좀 어지러워. 정만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자는 확신했어요. 인숙이 정만에게 뭔가를 먹인 게 분명했습니다. 인숙 씨, 정만 씨한테 뭘 하신 거예요? 미자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인숙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착한 여인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 했죠. 미자 씨, 당신이 계속 방해하니까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자는 인숙의 진짜 모습을 보았어요. 냉정하고 계산적인 범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만 씨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숙은 비웃음을 지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자게 한 다음에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빼는 것뿐이죠. 미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돈을 훔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 짓은 못하게 할 거예요.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미자 씨도 조용히 하세요. 아니면 인숙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미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미자도 놀랐습니다. 자신이 신고한 것도 아닌데 왜 경찰이 온 걸까요? 그때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잔 리, FBI입니다. 투항하세요. 인숙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그녀는 급히 뒷문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집이 포위된 상태였어요. 미자는 이 기회에 정만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만 씨, 일어나세요. 미자가 정만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약기운 때문에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미자 씨, 당신이 신고한 거예요? 인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아마 다른 누군가가 신고했거나 FBI가 독자적으로 추적한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인숙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만 씨, 정말 미안해요. 인숙이 마지막으로 정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자는 인숙의 눈에서 진짜 눈물을 봤어요. 어쩌면 정만에 대한 감정만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BI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인숙은 이미 체념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잔 리 당신을 보험금 사기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요원이 차갑게 말하며 수갑을 채웠어요. 미자는 급히 정만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만 씨 깨어나세요. 하지만 정만은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정만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미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정만은 위세척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강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정만이 깨어났을 때 미자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 씨, 정만이 힘없이 불렀어요. 인숙이는 어디 있어요? 미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인숙이 FBI 수배범이었다는 것, 정만을 속여서 돈을 훔치려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독을 먹이려 했다는 것까지. 정만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네요. 정만 씨,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체포되기 전에 인숙 씨가 정말 미안해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정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추억마저 모두 오염된 기분이었어요. 미자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미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정만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만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경로당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미자는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며 정만을 보살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만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인숙이 보낸 것이었어요.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충격적인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만 씨, 제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어요. 40년 전에도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집안이 망해서 떠난 게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서 미국으로 간 거였어요. 그때도 지금도 저는 돈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정만은 편지를 읽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40년 동안 간직해온 아름다운 추억마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해졌어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 일주일 정만 씨와 함께한 시간만은 진심이었어요.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람을 사랑해 봤어요. 그래서 더욱 죄스럽고 미안해요. 그날 저녁 정만은 오랜만에 경로당에 나타났습니다. 회원들은 깜짝 놀라며 반겼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걱정 끼쳐서 죄송했어요. 정만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미자는 정만과 조용히 산책을 나섰습니다. 가을 바람이 쓸쓸하게 불었어요. 정만 씨 많이 힘드셨죠? 미자의 말에 정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만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당신이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정만 씨,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만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 저도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에요. 화려하고 극적인 사랑보다는 조용하지만 진실한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거요. 6개월 후 정만과 미자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정만은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 교도소에서 인숙은 정만과 미자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행복하세요, 정만 씨.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만과 미자는 손을 잡고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70대의 늦은 사랑이지만 이번만큼은 진짜였어요. 평범하지만 진실한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